질의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이승준 참고인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왜 선관위가 이렇게 현장 대응이 부족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네, 이승준 참고인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는 점 안내드리면서 제가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참고인님께서는 주민 민원이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이 아니고 일반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이번에 이제 선거 사무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맞죠? 네. 언제 어디서 어떤 선거 사무를 하셨죠? 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남동에서 4번, 그리고 2024년 이촌 1동에서 1번 투표사무원으로 총 5번 선거 사무했습니다. 네, 선거 사무가 보통 국민들께서는 그러니까 하루 업무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 네. 업무 내용이나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네, 몇 달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요. 보통 지자체에서는 3개월 전부터 선거 업무가 시작돼서 이제 선거명부 작성, 공보물 작업, 투표소 준비, 그리고 투표 현장 관리까지 정말 전반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런 많은 업무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선거철이 되면 원래 갖고 계신 본연의 업무는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본업은 지자체 행정 업무인데 선거철에 추가로 선거 업무를 병행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연의 업무에 일부 공백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선거 업무가 겹치면 민원 처리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일 것 같은데 이제 선거 현장에서 좀 궁금한 부분도 여쭤볼게요. 투표지 부족 사태 때 현장에 직접 계시지는 않았지만 현장 분위기라던가 아니면 지인 공무원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혹시 들은 바 있으실까요? 네, 저 현장에는 없었지만 듣기로는 이제 현장에서 진행과 통제가 잘 되지 않아서 현장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극심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실제 우리 참고인님께서 실제 투표소에서 계실 때 선관위원들, 직원들을 보신 적이 자주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거의 못 봤습니다. 투표 현장에서 그럼 주민분들의 민원을 받는 분들은 누구이고 또 주민 항의나 돌발 상황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 수습을 누가 하나요? 현장에서 선거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말씀 주신 걸 종합해 보면은 신분 확인, 공보물 작업, 투표소 설치, 민원 대응, 항의 대응, 현장 관리 다 선관위 공무원이 아니고 지자체 공무원이 하는 거죠. 네,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에 이 원인을 파악을 해봤어요. 투표지 부족은 지자체 공무원과 조직 이원화로 지휘 통제와 업무 협의로 한계가 있어서 발생했다.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하신 분 송파 쪽에서 16시에 부실 대응했죠. 위원장님한테 직접 보고도 못하고 단톡방에다가 올렸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시 북구 화명 1동 7투표소. 여기 투표지가 부족해가지고서는 우리 일반 공무원분에게 투표용지 받아오라고 시켰어요. 옆 투표소 가가지고. 이거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투표용지만큼은 선관위원이 직접 관리해야 되는 건데 이거 위법 맞죠? 전 위원장님, 직무대행님 둘 중에 한 분 대답해 보세요. 못하세요? 집중하세요. 그러세요?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일반 공무원한테 투표용지 가져오라고 시켜놓고서는 뭐라고 대응하는지 아십니까? 그 선관위원이 적절하게 대응했다라고 6월 9일에 KBS에서 인터뷰합니다. 자, 지금 22년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투표용지 50% 하한 정하는 거 그 보고서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행을 했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해예요. 4년 전에 한국정당학회에서 의뢰한 정책연구 용역 보고서 거기에 보시면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방안 연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관주도, 관동원, 관의존형 선거 모델, 지자체 공무원에게 의존하는 이 선거 모델은 선거 현장에서 한계와 위기에 봉착하였고 민주화율 높아진 투표 편의성을 뒷받침하기에는 현재 선거 하부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이렇게 위태롭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 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22년에 아까 투표용지 관리하는 거는 부담이 된다니까 쏠랑 받아먹고
지금 이렇게 복잡한 부분은 우리가 계속 의존하고 싶으니까 안 고친 거예요. 달면 뱉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이런 행태를 보인 겁니다. 자, 아까 전에 정춘생 의원님, 이기현 의원님 대안 제시를 해야 된다. 사실 대안 제시 다 되어 있죠. 아까 우리 이해식 의원님 얘기하신 비상근도 안 된다.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이행을 안 할 뿐이에요. 이행을 안 할 뿐. 답이 있는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태도의 문제인 겁니다. 그죠? 돌아가서 우리 공무원분께서 마이크가 안 들리겠지만 그래도 그냥 답변하셨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분께서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느끼셨던 문제점들, 이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드는지 편안하게 답변을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일단 예산도 있는데 왜 인력을 따로 확보하지 않고 지자체 공무원에게 업무를 떠넘기는지 일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선거 전문 인력도 아닌데 매번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선거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비난과 책임을 감당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정말 안타깝지만 그동안 문제도 많고 위태위태하게 돌아가던 선거 업무에서 결국엔 터질 게 터질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제도가 이렇게 허술한 운영 속에서 휘청대는 걸 적나라하게 지켜보아야만 했고, 저도 매번 힘들었지만 국가를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해왔는데 이번 사건을 보고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계속 선거 업무를 책임감 없이 떠넘겨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희생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선관위가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해서 선거를 직접 책임 있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지금 선관위의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국민들께서 느끼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시죠. 선관위가 지금 쓰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라는 기계 언제 최초 도입됐는지 전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장 직무대행님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2002년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도입된 제 3회 지방선거입니다. 그 전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장님 직무대행도 계신데 사무총장님이 계속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이 상황도 참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 위원장님들께서도 이 업무를 좀 아셔야 되는 건데 전혀 알지 못하고 아까부터 지금 사무총장님이 계속 대신 답변합니다. 이거 자체가 신뢰를 못 받는 이유예요. 맞습니다. 제 3회 지방선거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 기계를 왜 도입했습니까? 개표 사무원들이 피로 누적으로 심야 개표할 때 자꾸 헷갈리는 부분들이 맞아요.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 선거마다 반복되는 밤샘 개표 작업 때문에 이 사무의 정확도나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시간의 단순 반복 작업을 기계가 대신하게끔 해서 신뢰를 갖겠다. 그러니까 휴먼 에러라는 거를 이제 초소화하겠다라는 취지였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근데 23년에 총선 때부터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겠다 하면서 수검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검표를 하겠다는 그 의지는 좋은데요. 실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한번 보시죠. 이게 수검표 도입 이후에 개표 소요 시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세요? 정확한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닙니다. 제9회 지방선거 시도지사 선거 개표 내역 보니까 8회 선거 대비 평균적으로 일단 3시간 23분 늘어났어요. 그리고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날 새벽 6시가 넘어서야 겨우 개표를 마치는 곳이 전국에 10곳 중에 4곳, 40%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보다 무려 30곳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서울 동작이나 경남 진주, 김해 같은 곳은 선거 다음날 오후가 돼서야 개표가 끝납니다. 이 조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네. 그리고
개표 시간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소요되는 비용 또한 늘어납니다. 지난 선거보다 개표 비용만 그러니까 전체 76억 6천만 원, 76억 6천만 원. 그러니까 개표 비용은 33%가 늘어난 거예요.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2년 11월에 선관위가 직접 한국정당학회에서 발견한 용역 보고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에서 관주도 관동원형 선거 모델은 이제 위기를 맞이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시민 중심의 선거 사무 거버넌스로 전환을 해야 된다. 수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공무원들에게 떠넘기지 말고 일반 유권자분들, 우리 국민분들이 직접 선거 사무원 인증 풀에 들어가 가지고 개표나 참관에 더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 지금 4년 동안에 그 인증제, 시민 참여 풀 확대하는 데 노력하신 거 있으세요? 그 부분 잠시 말씀드리면 사실은 2022년 그 양대 선거를 치르면서 선관위에서는 공무원, 지방 공무원보다는 일반인을 많이 투표나 개표 사무원으로 채용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조금 더 일반인이 50% 이상 그 투개표 사무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 동원된 일반 시민 개표원은 지난번보다 1만 7천여 명 줄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부분을 공무원이나 교직원이 메꿉니다. 무려 5만 명, 4만 9천 명. 지난 선거보다 60%가 폭증을 한 거예요. 맞죠? 그 부분이 위원님 시간 잠시만 주시면 제가 끝나고 드릴게요. 네.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반 시민 풀을 넓혀가지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걸로 신뢰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사무 업무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선관위의 교육을 통해 가지고선 참여를 해라. 근데 26년 투표 및 개표 관리 교육 예산 4억 2천만 원 안 늘었죠?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보면 선거 불신을 낮추려고 해야 할 것들, 일반 시민들의 개표와 참관 참여 확대, 그리고 인력 교육 강화, 그리고 하면 안 될 것들, 공무원 강제 독박 동원, 밤샘 수검표 강행, 그리고 교육 예산 실질적인 삭감, 하지 말라는 거. 결국은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해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3시간 개표하는 데 더 걸리고 인건비 증가했고 개표 결과 차고 있는 선거 소청 680건. 지금 가보면은 수검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도입하고 나서 우리 의원실로 지금 선관위가 보낸 자료에 따르면은 원래 직전 지선에는 없었던 0개의 오류가 4개로 들었어요. 1개만 있어도 흔들리는 신뢰입니다. 맞죠? 맞죠? 부끄럽습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듣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힘든 것들은 안 하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직무대행님, 위천한 직무대행님 내가 안에 들어가 보니까 위기감이 느껴지더라. 다 좋아요. 근데 정작 들어가서 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안에서 이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위기감을 느꼈으면 행동을 했어야죠. 지금 이번 건 뭐 다른 분들께서 지금 빨리 사퇴하라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책임지고 해야 할 것들은 하시고 난 다음에 사퇴를 하시고 처벌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직무대행님께서 그럴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죠? 예. 반드시 이번만큼은 이미 나와 있는 답들, 내가 다 보이는데 안 보고 싶었던 답들, 이거 보고 바뀌어야 됩니다. 선관위. 맞죠? 예. 보충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용만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수검표 제도 도입된 거는 2024년부터 개표 절차의 정확성을 더 공고히 하자 해서 한 단계를 추가를 시킨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국회 쪽에서도 요청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개표 시간이 좀 늘어나더라도 개표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자 그런 취지로 2024년부터 총선, 작년 대선, 원래 지방선거까지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을 했던 거고요. 공무원 직원 부분은 잠시만. 수검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작년부터 도입을 했는데 네.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냐 했는데 없었잖아요. 거꾸로였잖아요. 그죠? 저희 우리가 더 발생했다는 휴거 에러가. 맞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변명을 하실 거면은 제가 반박을 당하는 거, 제가 모르고 있던 거 잘못된 걸 얘기하셔야지 지금. 아니, 그래서 수검표를 도입하셔가지고 효과가 있었어요?
일반 유권자분들께서 저희 개표 절차를 보셨을 때 한 단계를 더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조금은 해주셨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휴가 내려가 왜 영권이었던 게 사건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선거 소청이 왜 폭주합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수건표가 그렇게 좋은 절차를 한 단계 더 넣은 건데. 수건표라는 게 투표 지불기를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한 거를 다시 전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하여금 지금 발생된 효과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공무원 증원 부분은 당초에 그 저희들도 일반인을 많이 숫자를 늘려서 투개표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 개표 절차나 투표 절차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적다 보니까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실수가 많이 난다. 그래서 다시 중요 역할들은 공무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지방 공무원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공무원 비율을 상향을 시켰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분들에게도 정말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